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일이 풀리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제자리일까?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다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허둥대는 것 같고 이쯤 되면 그만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날.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나만 이러지? 그 질문은 처음에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삶을 지치게 만들고 자꾸만 스스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운이 없었어. 환경이 나빠서 그래. 주변 사람들이 안 도와줘서 그렇지. 이유를 찾아 나설 때 그 방향은 대부분 바깥을 향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를 탓하기보다는 주변을 탓하는 쪽이 훨씬 덜 괴롭습니다.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운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이 덜 수치스럽습니다.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환경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집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 그게 외부 탓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을 나 때문이 아니라 환경 탓, 사람 탓, 운 탓으로 정리해버립니다. 어쩌면 그게 인간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실패 앞에서 자신을 부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부 탓이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모든 책임을 덮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문제, 어떤 제도의 문제, 어떤 운명의 문제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라집니다. 변화를 시도할 이유도 성장하려는 동기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정체로 이어집니다. 내가 계속 같은 자리에 있는 이유, 내가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사실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밖을 탓하느라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상황에 집중하느라 내 태도와 마음의 방향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나를 막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다음의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나를 돌아봐야 하고 변명 없이 자신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마주하지 않으면 지금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방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바꾸는 사람은 그 방어의 벽을 스스로 허무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벽을 조금만 내려놓고 진짜 질문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내 상황은 정말 전부 바깥의 탓일까? 나는 과연 내 삶에 책임을 다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을 할 수 있다면 다음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사람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유를 바깥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못난 게 아니야.
환경이 나빠서 그래.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운이 없었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면 조금은 덜 아프고 조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문제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위로하려고 했던 말이 나중에는 자신을 고립시키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보다 문제를 외면하는 습관이 생기고 도전하려는 의지보다 합리화가 앞서게 됩니다. 어차피 안 돼. 지금 상황에선 어쩔 수 없어. 다들 그렇잖아. 이런 말들이 자주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삶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며 과거에만 머물게 됩니다. 이 정체의 상태는 겉보기엔 안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실패하지도 않고 큰 문제 없이 일상이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내면은 무너져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생겨도 괜히 해봤자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도 이젠 늦었어라고 스스로를 가둡니다.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무기력은 습관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의 색깔이 바래기 시작합니다. 살아는 있는데 사는 것 같지 않은 상태, 몸은 움직여도 마음은 고요히 가라앉은 그런 날들이 이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환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에 머물러 있는지, 그 감정을 덮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 그 정직함이 삶의 방향을 다시 바꿔놓는 출발점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탓하는 일은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정직함은 자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왜 자꾸 외부 탓을 할까? 나는 왜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내 삶의 핸들은 다시 내 손에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책임이 외부에 있다고 믿었기에 변화를 시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책임의 일부가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게 되면 그만큼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생겨납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 비판이 아니라 자기 이해로, 자책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그렇게 삶의 태도를 바꾸는 순간 지금까지 막혀 있던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남 탓을 멈추는 그 지점에서 비로소 내 삶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순간을 겪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엇나갔는지, 정말로 이게 최선이었는지를 고요하게 되묻게 되는 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다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제대로 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나라는 인간은 원래 이 모양이야. 이런 말들은 자기 반성이 아니라 자기 비난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비난은 변화보다 후회를 남기고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책임을 인식하는 것과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건 분명 다릅니다. 우리는 자기 책임이라는 말을 종종 오해합니다.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모든 탓을 나에게 돌리는 것, 그게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책임을 방치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책임이란 내가 그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 그 상황에서 내 역할은 무엇이었는가를 차분히 돌아보는 태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고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바라보는 태도는 자기 비판이 아니라 자기 수용이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되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려는 마음. 나는 이런 부족함이 있었지만 지금부터 바꿔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때로는 완벽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잘해야 한다,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이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삶은 시도 속에서만 변화합니다. 실수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면서 조금씩 방향을 잡아가는 것. 그게 인간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자기 수용은 반드시 필요한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걸어가려는 태도. 그게 없으면 사람은 스스로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남이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자기 책임과 자기 수용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애썼고 이만큼 살아온 것만으로도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먼저 인정해 주는 것. 그 인정을 시작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내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비난이 아닌 자기 이해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삶이 막혀 있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다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면 어떤 시련도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끔은 멈춰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작정 앞으로만 달리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지금까지의 길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멈춤의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이 질문은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지금의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를 차분히 돌아보게 해줍니다. 우리는 때로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운이 없었다고 말하고 시도하지 않았으면서 결과만 탓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질문은 묻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움직였는가? 두 번째 질문. 지금의 이 상황은 누구의 인생인가? 남 탓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의 주도권이 남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안 했더라면,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하지만 결국 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의 핸들은 내가 다시 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나는 지금 어떤 감정에 머물러 있는가? 감정은
행동보다 앞서 나타납니다. 지금 내가 반복해서 선택하는 방향에는 반드시 그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움, 회피, 분노, 무기력. 이 감정이 계속 쌓이다 보면 삶의 태도 자체가 뒤틀리게 됩니다. 감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곧 내 삶의 구조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 질문. 나는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반복하고 있는가? 사람은 습관을 가진 존재입니다. 실패도 후회도 어느새 습관이 되어 반복되곤 합니다. 비슷한 상황, 비슷한 선택, 그리고 비슷한 결과. 그 사이에 나는 왜 늘 이런 식일까라는 말이 자주 떠오른다면 반복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있는가?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나를 믿고 있는가?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에도 불안이 밀려오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보다 뒤로 숨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자기 신뢰는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이 다섯 가지 질문은 누군가를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세상과 멀어지고 싶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버겁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조금 더 나 자신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삶은 생각보다 단순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반복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작은 실천을 이어가면 그게 결국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크게 흔들릴 필요도 없고 갑작스레 무언가를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루하루의 태도를 바꾸는 것,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내가 늘 탐만하던 습관을 멈추고 문제를 외면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내 책임을 외부에 떠넘기던 시선을 조용히 내 안으로 가져오는 일. 그건 단지 인생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를 인정하고 이제부터의 나를 바꿔가면 됩니다. 그 과정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늘 결과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은 결과보다 태도에서 바뀝니다. 하루를 대하는 마음, 사람을 대하는 시선, 그리고 나를 대하는 자세. 그 작은 변화들이 조용히 삶의 방향을 돌립니다. 지금 내 삶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어쩌면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 나부터 조용히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면 그 세상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첫걸음은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그 물음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삶이 잘 풀리지 않는 시기에도
자기 자신을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자기 인생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를 바로 세워가는 길 위에 당신의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